X1년 1월 1일 날 토지 본사사고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 구입 계약을 체결했고요. X1년 6월 30일 날 끝났대요. 아, 그럼 지금 문제를 대충 보시면 이렇게 X1년, X2년 있는데 토지는 지금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30일 날 딱 끝나요. 그래서 6개월 자본화 기간이 있었던 거고, 문제를 보시면 토지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잔금 청산일에 이전되며 X1년 6월 30일 날 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연 12%의 이자율, 차입일은 X3년 말로 해서 차입했대요. 그럼 이거 토지의 특정 차입금이잖아요. 근데 6월 30일 날 토지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빌려왔고 6월 30일 날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취득이 완료됐기 때문에 얘는 토지의 특정 차입금이지만 토지엔 고려할 게 없죠. 없다고요. 바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특정 차입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지금 특정 차입금이 하나 있는데 얘는 X1년도에는 이렇게 6개월, X2년도에는 11개월 다 가겠구나. 일단 보시면 되고요. 문제 보시면 건물은 7월 1일부터 취득해서요. X2년 말에 완공된대요. 그럼 건물은 7월 1일 날 시작하니까 X1년도에는 6개월 동안 자본화 기간을 갖고 그 다음 연도 X2년 말에 완공된다니까 12개월의 자본화 기간을 갖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봤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 차입금은 그냥 다 줬죠? 그렇죠? 자, 갈게요.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X1년도에 토지 볼게요. 그럼 우리 배운 대로 하면 되니까 어저께 배운 대로 1번 여기 모아요. 연평균 지출해고죠. 어저께 배운 대로. 그럼 토지 X1년 1월 1일 날 100만 원 썼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하면 되고, 그 다음에 X1년 4월 1일 날 200만 원 썼으니까 200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되겠죠. 나누기 12 하면 얼마 나옵니까? 토지의 평균 지출액이 계산하면 100만 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100만 원, 아이고 100만 원 쓰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 두 번째로 특정 차입금과 관련된 연평균 차입금 계산하고 특정 차입금 일시 운용액 3번 계산하고 진짜로 특정 차입금에서 사용한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특정 차입금을 6월 30일 날 불렸기 때문에 아예 없죠. 토지와 관련해서는. 그럼 이제 일반 차입금 갈게요. 일반 차입 잡읍시다. 지금 토지가 사용한 부분, 특정 차입금이 사용한 부분이 아예 없으니까 전액이 일반 차입금이 사용된 거네. 100만 원 전액이 일반 차입금에서 사용됐고 일반 차입금의 평균 연평균 차입금이 문제에서 얼마래요? 보시면 X1년도에 4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400만 원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 자본화 이자율이 몇 프로? 13%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7번으로 일반 차입금의 실제 이자 비용이 52만 원이죠. 어제 배우셨지만 원래는 요거 두 개를 역산해서 얘를 구해야 되지만 한 개짜리니까 갑시다. 그럼 토지 자본화된 금액은 얼마예요? 일반 차입금에서 썼다고 가정하는 금액이 100만 원인데 실제 이자율이 13%야. 한도도 초과하지 않거든.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3만 원이요. 따라오시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요 13만 원은 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가산되겠죠. 따라오시죠? 너무 심심하니까 물어볼게요. 보시면 토지에 가산할 자본화가는 차입원가 물어봤는데 걔는 13만 원 되겠죠. 여기까지 했고요. 자, 볼게요. 이제 건물이요. 이번 X1년도에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시면 돼요. 한 번만. 사실 생각 같아서는 연평균 주택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는 또 없으니까. 자, 1번 연평균 주택 보겠습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우리 어색하니까 자, 볼게요. 토지의 지출액을 다 건물의 지출액에 가산한다고 그랬죠. 그럼 6월 31일자로 토지의 총 지출액이 얼마였어요? 600만 원. 600만 원을 자본화 금액 13만 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고려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600만 원 곱하기 6개월 해주면 되고 토지 건물 같은 경우에 7월 1일 날 200만 원, 12월 30일 날 300만 원 불렸으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7월 1일 날 200만 원 6개월만 고려하면 되겠죠? 다른 건 할 게 없잖아요. 따라오시죠. 좋아.
여기까지 계산하면 자본화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400만 원이요. 아니, 연평균 주택이 얼마 나와요? 400만 원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보겠습니다. 한 번만 해봅시다, 여러분. 기분 내시고. 자, 2번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얼마예요? 우리 얼마 빌렸습니까? 문제 보시면 300만 원 빌렸죠. 그럼 2번으로 300만 원 빌렸는데 올해 6개월 동안이니까 12분의 6 해서 얼마? 여기 150만 원 나오네요. 특정 차입금 일시 운용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럼 올해 전액을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 전액을 지출하는 데 썼네. 그래서 이어가면 네 번째로 특정 차입금에서 쓴 부분이 150만 원이니까 일반 차입금에서 썼다고 가정하는 부분이 얼마? 250만 원이요. 따라오시죠? 어저께 했던 거 그냥 우리 복습하는 거니까. 자, 이자 봅시다. 요거 이자율 몇 프로예요? 좀 도와주세요. 몇 프로예요? 자, 볼게요. 뭘 도와요? 우리 사이에. 자, 보시면 12%니까 12% 곱하고 이자율 때리면 얼마 나옵니까? 18만 원 나오죠? 요거 12%니까 150만 원에 12% 때리면 특정 차입금에서 자본화되는 금액 18만 원 나올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일반 차입금 보시면 6번으로 올해 X1년도에 일반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금은 400만 원.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 얼마? 7번 얼마? 52만 원. 그럼 몇 프로 나와요? 역산하면 13% 나와야 되지만 문제에서 이미 다 줬죠. 한두 해 안 걸리니까 아직은 계산을 해보면 250만 원 곱하기 13% 한 게 일반 차입금에서 건물과 관련해서 자본화될 금액이겠네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32만 5천 원 나와요. 32만 5천 원 나와요. 그래서 X1년도에 건물과 관련해서 자본화되는 금액은 18만 원과 32만 5천 원을 더한 50만 5천 원.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지금 18만 원 있는 거고요. 여기 얼마? 32만 5천 원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요. 타임.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문제 교재들 보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일반 차입금 이자 비용이 52만 원이죠. 근데 지금 자본화된 금액을 보면 32만 5천 원, 13만 원, 두 개 더해도 52만 원 안 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넘는 경우는 어떻게 돼?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건물 짓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넘을 수도 있겠죠. 그럼 넘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넘으면 한도까지만 자본화 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그렇죠? 선생님 얻을 걸 먼저 당연히 토지가 먼저 나왔으니까 토지는 전액해주고 나머지 건물 순서로 가야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X2년도의 연평균 지출액 한번 구해보시죠. X2년도의 연평균 지출액이요. 자, 보시면 작년도에 토지와 관련해서 총 지출한 금액이 600만 원이었죠. 이제 그 600만 원에 뭐가 포함돼야 돼? 토지의 자본화 금액이 포함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613만 원 곱하기 12개월 다 고려해주면 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전년도에 토지 지출한 금액에다 자본화까지 포함돼서 다 고려가 되겠죠. 그쵸? 전년도에 건물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년도와 건물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 500만 원인데 건물과 관련해서 자본화된 금액이 얘와 얘가 있으니까 총 얼마? 전년도에 지출한 건물과 관련된 금액이 550만 5천 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오시죠? 무슨 말인지? 여기다가 12개월 그쵸? 여기다 이제 뭐 해주면 돼? 올해 X2년 7월 1일 날 300만 원 지출한 거 있으니까 300만 원 곱하기 6개월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오시겠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연평균 지출액.